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Hierarchical Open Vocabulary 3D Scene Graphs for Language Grounded Robot Navig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줄여가지고 HOV SG라고 부르더라고요. HOV 하고 SG, 그래서 HOV SG라고 하고 오픈 소스도 되어 있는 코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Language Grounded Robot Navigation은 로봇한테 말로 어디 어디를 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방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가렴이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주방을 찾아가서 커피 머신 앞에까지 가는 게 이 랭귀지 그라운드드 로봇 내비게이션이고요. 그거를 위한 하이라키컬 오픈 보케블러리 3D 싱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스터디한 내용을 계속 팔로우 하셨다면은 요 거는 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문은 2024년에 6월에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RSS 2024 여기 RSS 컨퍼런스에 억셉이 됐고요. 2024년에 억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그 쪽 사람들하고 뉴렌버그 사람들 같이 하는데, 여기 있는 wolfram버거드라는 교수님이 굉장히 슬램 쪽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이 논문의 연구가 이제 왜 진행이 됐나를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로봇, 그냥 사실 보면은 그냥 오픈 보케블러리 세만틱 매핑 한번 해보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기존의 방법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기존의 로봇 내비게이션은 원래 댄스 슬램을 통해서 댄스 맵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메라 VIO 같은 걸 해서 메쉬 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디탐 이런 것들 써가지고 댄스 맵을 한번 만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 이제 프리트레인드 제로샷 비전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뭐 클립 같은 거를 쓴다든지 해서 오브젝트들마다 비전 랭귀지 피처들을 이제 제로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맵에다가 박아 놓는 형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은 뭐방 하나에서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시대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2025년에는 라지 스케일이 굉장히 많고 2024년에도 많아졌는데, 2023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방 하나가 웬만하면 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은 라지 스케일 오픈 보케블러리 매핑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오브젝트 단위의 하이라키컬 앱스트랙션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한 한데 그런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정보들도 모두 리니어하게 저장을 하면은 오브젝트가 생길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가 이제 나중에 쿼리할 때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메모리도 이제 많이 소모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액셔너빌리티까지 넣으려고 하는 그 추세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True Open Vocabulary Indexing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고요. True Open Vocabulary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뭔가 이미지를 보고 디텍션이 된다 그러면은 오픈 보케블러리로 랭귀지 프롬프트가 나와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랭귀지 클래스가 그냥 한 뭐 원래는 20개였던 게 뭐 한 100개 정도로 늘렸다,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됐었던 시기가 2023년이었고,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이 제안하는 바가 이제 제대로 된 오픈 보큐블러리 싱그래프를 하이라키컬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호브 SG라는 방법입니다. 네, 호브 SG 조금 이 알고리즘에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개의 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세그멘트 레벨 오픈 보큐블러리 맵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기반으로 하이라키컬 오픈 보큐블러리 싱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로봇이 find the bin bag in the office on the floor 1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플로어 1을 찾고 오피스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빈백을 찾아러 가는 이 하이 레벨, 그 하이 레벨 트라젝토리 플래닝도 가능하고 로우 레벨 트라젝토리 플래닝까지 가능해지는 게 이 호브 SG의 목적입니다. 어, 하지만 어, 누가 마이크를 잠깐 켜주셨는데요? 아닌가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트라젝토리 플래닝에 관한 부분은 논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네, 이 논문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이제 큰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뭐 포인트 와이즈 피처 맵 크리에이션, 인크리멘털 세그먼트 머징, 피처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이라키컬 씬 그래프 컨스트럭션 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주 찾아볼 그림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볼게요. 우선 첫 섹션인 3D 세그먼트 레벨 오픈 보캐블러리 매핑, 줄여서 OB 매핑이라 줄였습니다. 여기서 세그먼트가 뭐냐를 먼저 보자면은 세그먼트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브젝트 단위들 또는 어떤 시멘틱 단위들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쪼개놓은 다음에 그걸 그냥 파이썬 리스트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프레임 와이즈 3D 세그먼트 머징, 그리고 세그먼트 레벨 오픈 보캐블러리 피처 컴퓨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레임 와이즈 3D 세그먼트 머징은 이제 우선 이 호브 SG 같은 경우가 RGB-D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RGB 이미지가 들어오고 뎁스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오도메트리가 같이 온다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오도메트리는 실제로는 로봇의 라이다 오도메트리를 사용해 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 정보를 받아내는데 우선 RGB-D 옵서베이션을 받습니다. 그 이미지랑 뎁스 값을 받아요. 이미지에다가 세그멘트 애니띵, 그러니까 메타의 샘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2D 바이너리 마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이러면은 이미지가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분해가 되죠. 이것들을 이제 모두 뎁스 정보가 저희가 RGB-D 이미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지 픽셀들마다 뎁스 정보를 적용을 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빼주면은 그러면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 2D 마스크가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세그먼트들마다 뗀 거를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꿔서 3D 세그먼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마다 여러 개의 마스크가 나올 건데 하나의 이미지는 여기서 찍었고 다음 이미지는 여기서 찍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동일 오브젝트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오도메트리 값을 이용해 가지고 생겨나는 이미지마다 생겨나는 모든 세그먼트들을 하나의 글로벌 맵 안에다가 고정을 할 겁니다. 그럼 뭐 첫 번째 이미지에서 발견된 의자랑 그거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 발견된 의자, 근데 동일한 의자인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동일 세그먼트가 돼야겠죠. 동일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오버랩을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통합을 해서 글로벌 맵에 3D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RGB 이미지가 있고 샘 마스크가 있죠. 샘 마스크랑 RGB 이미지랑 이렇게 다 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샘을 딱 뗐을 때 이렇게 크게 나온 거 그리고 정말 백그라운드까지 다 뺀 거 그리고 RGB 이미지에서 나온 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클립 임베딩을 땁니다. 클립은 이제 비주얼 랭귀지 인코더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랑 랭귀지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나서 클립 임베딩을 돌려서 이거는 무슨 이미지야? 라고 물어보면은 랭귀지로 뽑아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랭귀지로 이제 이거랑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얀색 의자랑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그 임베딩을 비교를 하면은 하얀색 의자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이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 매핑에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미지마다 그리고 마스크마다 백그라운드 제거한 마스크마다 전부 다 클립을 연산을 해가지고 웨이티드 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의 퓨전 피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그라운딩을 계속 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정 부분에는 A라는 이제 뭐 퓨전 피처가 있을 거고 B라는 곳에 또 다른 부분엔 B라는 퓨전 피처가 있을 거고 C라는 곳에는 또 이제 또 다른 퓨전 피처가 있을 텐데 세 개가 비슷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동일한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저희가 DB 스캔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포인트 와이즈 피처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에다가 하나의 피처로 이렇게 다 모아준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 파트가 됐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할 건 이제 플로우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바닥 찾는 방법이 좀 다른 슬램 방법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여기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들에 대해서 Z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높이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높게 있을 거고, 이렇게 또 높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다가 또 높고. 그러니까 피크를 보면은 이게 1층의 바닥, 이게 1층의 천장, 이게 2층의 바닥, 이게 2층의 천장, 이게 3층의 바닥, 이게 3층의 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B 스캔이라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썼었던 포인트 클라우드를 클러스터링하는 굉장히 유명한 트레디셔널한 기법인데, 그거랑 필터링을 쓰고 나면은 층마다 바닥, 천장, 바닥, 천장, 바닥, 천장이 나눠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에다가 그 텍스트 임베딩을 부여할 건데요. 몇 층 이러고 텍스트 임베딩을 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텍스트로 몇 층에 대한 거는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야?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찾을 수 있겠죠. 바닥을 찾았으니까 이제 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추출했었던 이 플로어를 기반해서 이 플로어를 저희가 3D 포인트 클라우드지만 그거를 버드 아이 뷰 히스토그램으로 이미지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Z 값을 기본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벽인 곳들 하고 옵스타클들이 나타나겠죠. 여기다가 스레시홀딩을 적용을 하면은 바닥을 딱 떼내고 벽인 곳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너리 월 스켈레톤 마스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필드 EDF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저희 키메라 논문 같은 것에서 봤었던 ESDF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EDF 디스턴스 히트맵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워터쉐드 알고리즘을 쓰면은 이렇게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채운 공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D 리전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이제 룸이 됩니다. 그러고 이 찾아낸 룸들은 하나의 플로어에 귀속되어 있을 거니까 룸과 플로어에 대한 그 관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컬한 맵에 플로어와 룸에 대한 관계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룸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룸인가에 대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또 클립을 씁니다. 이 방 안에를 돌아다닐 때 얻은 RGB 이미지들이 있을 건데요. 거기서 모은 이미지들에 대해서 클립 임베딩 값들을 전부 다 모은 다음에 K-민스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그러면은 K개의 대표적인 피처 그룹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K개의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피처 벡터들끼리의 서로에 관한 유사도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들이 있을 겁니다. 룸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뭐 다이닝 rum이 있을 거고, 베드룸이 있을 거고, 뭐 워시룸이 있을 거고, 리빙룸이 있을 거고, 이것들과 함께 아그맥스 또는 메조리티 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피처들과 요것들을 비교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방은 어떤 방이다. 예를 들어서 베드룸이다. 이런 이제 룸 타입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개의 클립 피처를 K개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K가 이제 10이라는 거죠. 10개를 따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방도 추출하고 그게 무슨 방인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 안에 존재하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분석을 하면서 오브젝트 레벨 3D 세그먼트를 추출해가지고 방과 이어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액셔너빌리티, 그러니까 트래버서빌리티를 만드는 맵도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뭐 클리오나 아니면은 어, 크로노스 이런 데서 썼었던 보로노이 그래프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키메라 쪽 연구들과 결이 상당히 비슷하죠. 보로노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트래버서빌리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보로노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트래버서빌리티, 그러니까 막혀 있는 곳과 안 막혀 있는 곳을 구분을 하면서 안 막혀 있는 곳들끼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은 이 보로노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보로노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취득됐었던 카메라 포즈들을 BEV 맵에 그린 다음에 그러면은 점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점들마다
한 1m 또는 0.5m 정도의 이런 그 영역을 만들어서 네, 그거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만들면은 네, 그리고 인플레이티드 카메라 포즈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추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트래버서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 실제로 다녀본 공간이니까. 네,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2D 리전. 그러니까 이 리전, 네, 이 리전의 BEV 맵을 이제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또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obstacles, 그러니까 우리가 오브젝트를 찾은 것들이나 벽을 찾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개의 BEV 맵이 나타나면은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거의 유니언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블 에이리어가 나왔으니까 이 안에서 보로노이 그래프 생성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이 트래버서블한 공간 안에 이런 트래버서빌리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로노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싱글 플로어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계단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단은 또 클립 엠베딩으로 따로 따가지고 계단은 무조건 트래버서블 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그러면은 크로스 플로어 보로노이 그래프, 그러니까 1층에서 2층도 갈 수 있고 2층에서 3층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층층마다 연결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호브 SG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랭귀지 쿼리를 저희가 로봇한테 주었을 때 find beanbag in office and floor 1 이라고 하면은 이 내추럴 랭귀지 쿼리를 우선은 쪼갭니다. 플로어 단위로 쪼개고 룸 단위로 쪼개고 오브젝트 단위로 쪼갠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래프랑 연결해 가지고 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빈백 오브젝트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빈백은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룸도 다양한 룸들이 있는데 어떤 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찾냐 이것도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3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냐, 3D 시멘틱 맵을 잘 만드냐, 내비게이션을 잘하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비교하는 것들은 컨셉트 퓨전, 컨셉트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백본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고요. 이제 OB 세그, 뭐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 또는 이제 VIT, H14 뭐 이런 것들 비교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플리카 데이터셋, 스캔넷 데이터셋 둘 다 있는데 호브SG에서 이제 이거 기반으로 그 VIT 기반으로 한 게 훨씬 잘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했을 때 컨셉 퓨전은 이렇게 좀 노이즈도 많이 끼고 그리고 부정확한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우리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 컨셉 그래프도 보면은 여기서 좀 뭉개진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멀리 있는 것들 좀 뭉개지는데 우리 거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3D 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싱글 플로어에서 이렇게 만든 것들은 이렇게 여기 트래버서빌리티 그래프도 그렸고요. 좀 예쁘게 그리진 않았어요. 키메라처럼. 근데 그래도 잘 보면 다 보입니다. 오브젝트들도 나눠져 있고 바닥도 분류되어 있고 벽도 분류되어 있고 가장 높은 빌딩 노드에서부터 룸 노드로 이렇게 잘 쪼개져서 나왔고요. 그 안에 리전도 다 나눠져 있고 네, 오브젝트들마다 전부 분류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층으로 나눈 것도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 여기 그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계단이나 이런 거는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닥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게 계단이 그려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룸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잘 됐냐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쓴 게 있습니다. privileged 방법하고 unprivileged 방법을 쓴 건데 여기서 이제 뭐 GPT 3.5를 쓴 거, GPT 4를 쓴 거, 그리고 호브 SG를 쓴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rivileged 방법은 네, 룸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 카테고리를 사용해서 라벨링이 된 거.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안 상태에서 룸 추론을 한 거고요. 언프리빌리지드는 진짜 그냥 마스크 정보랑 카테고리만 주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직접 추론한 다음에 룸 타입 추론하는 것도 다 자동으로 이렇게 본인의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GPT-4의
GT 오브젝트 카테고리, 그러니까 프리빌리지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나온 게 제일 좋을 겁니다. GPT-4 요거랑 요게 제일 높은데, 근데 이제 언프리빌리지드한 방법을 썼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T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호브 SG는 GPT-4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두 번째로 들어오는 GPT-4 요거는 이제 차이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건 네, 그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가를 봤을 때 1층에 있는 다이닝룸에서 플라워 팟을 찾아라 했을 때 여기서 짠 이렇게 찾는 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1층에 있는 네, 1층에 그 리빙룸에 있는 필로우를 찾아라 했을 때 2층에서부터 딸깍딸깍 가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필로우를 여러 개들이 있는데 거기 가까운 데 도달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베드룸에 있는 베드로 가자라고 하면은 1층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베드룸까지 가가지고 이제 베드를 찾는 건데, 베드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떤 오브젝트 옆에 1m 안에만 들어가면 석세스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리트리벌 이런 것들 잘 되나 했었을 때, 네, 이제 뭐 컨셉 그래프랑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 그래프랑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호브 SG가 더 좋다라는 거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오브젝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네, RGB-D 이미지는 이 에서 키넥트 카메라를 사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도메트리는 어떻게 구했냐 했을 때 여기 라이다, 그 벨로다인 라이다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인데, 이 위에 올라온 거는 그냥 좀 무시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큰 컴퓨팅 모델, 뭐 아마 데스크탑 같은 거랑 다른 센서들 많이 넣어가지고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그냥 라이다 하나랑 RGB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요것만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방 사이즈 이런 것들도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동일한 씬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VLMaps는 안에서 저장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컨셉 그래프랑 호브 SG를 보면은 가끔은 컨셉 그래프가 이기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우리께 저장하는 내용이 훨씬 적어서, 네, 최종적으로 가장 가벼운 시스템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으로 가볍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 메모리를 봤을 때 가장 가벼운 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Q&A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마이크 못 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핸드폰으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혹시 뭐 말씀하셨나요? 잠시만요. 소리가 일로 넘어갔구나. 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잠시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네, 제 컴퓨터에서는 왜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제가 채팅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들립니다. 네. 그 이제 3D 세그먼트 이제 만들 때 이제 오도메트리 위치 기준으로 이제 그 이미지 세그먼트랑 그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랑 매칭을 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오도메트리는 이게 거의 정답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만드는 건가요? 어, 사실 뭐 스캔넷이나 레플리카 데이터셋 안에 오도메트리가 들어가 있을 거긴 한데 그거를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아니다. 그러게요. 그 데이터셋에서는 아마 그걸 쓴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로봇으로 할 때는 라이다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라이다로 오도메트리를 추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근데 실내에서 라이다 써가지고 오도메트리를 추론한 거면은 거의 뭐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이제 똑같이 3D 세그먼트 만들 때 그냥 제 기억으로는 컨셉 그래프에서 한 방법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세그먼트 애니팅 해서 추출하고 그거를 이제 클립에서 나온 인베딩 이용해서 이제 그 네, 아이디 만들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네, 네. 맞나요? 아니면 좀 어떤 차이가 혹시 네, 있는지? 그 사실 이 해에 나왔었던 게 호프 SG도 그렇고 그 컨셉 그래프도 그렇고 컨셉 퓨전도 그렇고 다 셈으로 딴 다음에 클립으로 해가지고 퓨전한다라는 게 다 비슷한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게 뭐랄까 다들 비슷한 시기에 했어가지고 누가 누군가를 카피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이 논문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한 두세 달 안에 여러 한 비슷한 게 한 다섯 개씩은 쏟아졌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게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컨셉 그래프였던 것 같고 호브 SG도 조금 유명했던 것 같고 컨셉 퓨전이 있었던 거 그렇게 세 개가 좀 네, 3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호브 SG가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나와서 나중에 RSS 논문 낼 때 그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컨셉 그래프도 나왔는데 우리랑 상당히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점은 있다라고 릴레이티드 웍스에다 넣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급하게 추가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 예쁘게 잘 적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한 두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문단으로 컨셉 그래프도 했더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논문이 여기 지금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디지?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적으면서 3D 싱그래프 스트럭처를 이제 라저 엔바이러먼트에서 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네, 대부분의 것들은 클로즈드 셋 세만틱스만 하는데 그러니까 오픈 보캐블러리가 아닌데 컨셉 그래프 빼고만 그렇게 하더라. 제가 알기론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음, 원래 얘가 없었는데 그냥 원래 애초에 논문 자체가 원래 기존의 연구들은 전부 다 클로즈드 세만틱이다. 그러니까 뭐 클래스 20개밖에 지원 안 하더라. 근데 우리는 처음으로 오픈 보캐블러리 했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갖고 아카이브에 냈는데 컨셉 그래프도 나오고 나서 먼저 딴 거에 붙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컨셉 그래프가 네, 컨셉 그래프 빼고 네, 대부분 다 이러더라라고 적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어, 그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을 때 2D 이미지에서 클립으로 뽑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벡터로 따로 뽑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2D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는 거는 클립 모델로 셈을 통해 어떤 특정 영역의 2D 이미지를 하나의 단어로 매핑하는 건가요? 아니면 2D 이미지 네. 네, 우선은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클립을 적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미지에서만 클립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클립은 비주얼 그 랭귀지 인코더라서 이미지에다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거는 없고 여기 이렇게 씬이 보이면은 그냥 카메라에서 들어온 이미지에다가 클립을 적용한 게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셈을 따고 나면은 여기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렇게 패치를 따줍니다. 패치 따준 거에다가도 클립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패치 딴 거에서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분해해가지고 나오면 오브젝트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도 클립을 뽑아가지고 세 개의 클립이 들어가요. 클립 하나, 클립 둘, 클립 셋. 근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나왔냐라고 하면은 단어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단어가 될 수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웨이트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음, 세 개를 쓰는 건데 세 개가 아, 세 개가 이렇게 아, 나오는데 이 세 개를 다 더해 버립니다. 이거를 웨이티드 퓨전이라고 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웨이트를 어떻게 설정했나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비율을 설정한 다음에 fused semantic feature가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특정 포인트 클라우드 또는 특정 그 오브젝트에다가 갖다가 꽂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미지인데 이 픽셀의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이 픽셀의 위치는 알지만 RGBD니까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 픽셀을 이렇게 뚫고 간다라고 하면은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 요 뎁스 거리를 아니까 3D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찍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 자체를 3D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박아버립니다. 아, 그러면 그 벡터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아, 피처들이 이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에 이렇게 많이 찍혀 있을 텐데 비슷한 애들끼리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피처가 상당히 비슷할 거니까. 그리고 이미 오브젝트 단위로도 이렇게 그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DB 스캔을 이용을 하면은 피처들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들에다가 여기다가 클립 임베딩들 다 갖다가 박아 놓은 게 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었긴 했는데 아, 화면구가 안 돼. 아, 뭐야. 노. 피규어 2 보고 있는 게 네. 저 지금 아예 끊겼나요? 아까부터 화면구는 계속 안 됐나요, 혹시? Q&A 할 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까부터 계속 화면구이 안 됐나요? Q&A 할 때 그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거기서 멈춘 거면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나 지금 발표가 혹시나 안 됐을까 봐. 네. 저 여기다 열심히 그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린 것도 날라갔네요. 음, 네. 여기 그래도 네, 이해했습니다. 잠깐 다시 어, 설명드리면은 여기 네. 이미지에서 클립, 여기서 오브젝트 따면은 요 패치에서 클립, 지금 디스코드로 보입니다. 디스코드. 아, 오늘 컴퓨터 네. 왜 이러지? 죄송해요. 오늘 컴퓨터가 되게 많이 버벅거리던데 아,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냥 RGB 이미지에서 클립. 그 다음에 이미지 셈을 따고 나면은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요 이미지 패치에서 클립. 그 다음에 요 패치에서 백그라운드랑 포그라운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분리한 거에서 클립. 그러면은 1번 클립, 2번 클립, 3번 클립 나오는데 걔네를 여기서 이제 서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웨이트를 많이 주고 안 중요한 건 얼마 안 주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었거든요. 아마 그냥 실험적으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피처가 나와요. 하나의 피처가 나오는데 그거를 3D 포인트 클라우드에다 갖다가 박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피처가 있는 것들은 DB 스캔 통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쌤의 인풋이 세그멘테이션 할 때 유저가 어떤 거를 세그멘테이션 할지 안 줘도 그냥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건가요? 아, 네, 네. 그 쌤을 저희가 뭐 메타 홈페이지 들어가서 데모로 돌리면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클릭해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쌤 알고리즘 돌리면은 그냥 제이슨으로 다 뽑아서 줄 수 있거든요. 나오는 모든 것들.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뭔지 결정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유저 인터랙티블 모드가 있고 그게 아니라 다 뽑아주는 모드가 있다라는 거를 메타가 사실 지원하게 만든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 그림 보면서 또 좀 질문이 생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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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이 세그멘트별로 클립을 이제 돌리면은 네.
만약에 여기에 10개의 세그먼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그먼트 애니팅의 결과가 한 10개의 세그먼트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로 클립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근데 아, 이거는 한 번만 돌려도 되고요. 왜냐면 인풋 이미지는 하나의 동이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정말 조그마한 것까지 다 돌리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논문에선 얘기가 안 나왔고 코드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사이즈별로 나눠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제가 클립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막 한 프레임당 그렇게 여러 번 돌려도 될 정도로 충분히 빠른가요? 클립이 막 엄청 무거운 거는 아닌데 지금 여기 셈 돌리고 클립 돌리고 클립 돌리고 클립 돌리고 뒤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여기서 또 클립 다 있는 것들 클립 이미 뽑힌 것들로 여기서 그 뭐냐 인베딩 비교하는 것까지 하면은 조금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그 리얼 타임으로 돌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음, 돈다고 하면은 아마 그, 그, 어, 여기 나왔던 제가 오비세그 이게 딥런 그 GPU에서 도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좀 가벼운 인베딩 모델은 CPU에서 돌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어, 하면은 아마 CPU 스레드 하나를 주고 할 텐데 근데 이 VIT H14 이거는 100% GPU에서 돌 거라서 아, 아마 좀 GPU를 좋은 걸 썼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전 사실 이것만 봐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속도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어요. 딱 봐도 본인들이 리얼타임으로 로봇 등에다가 얹고 돌리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요거는 아마 그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나서 로봇에 업로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쿼리에서 내비게이션만 하기일 거예요. 로봇을 얹고 실시간 음, 매핑을 했다 이게 아닐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기님,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보로노의 그래프 있잖아요. 네, 그, 그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그냥 2D 오큐판시 그리드맵 써서 RRT나 이제 그런 패스 플래닝 써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 보로노의 그래프가 뭐 가지는 장점이 있나요? 음,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 생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담는 정보가. 왜냐면은 2D 오큐펀시도 결국에는 그 빈 사이즈를 어떻게 크게 잡느냐에 따라서 엄청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빈 사이즈가 아무리 많아봤자 제 생각에는 보로노이 그래프가 담고 있는 노드의 수보다는 적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빈 곳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 빈 곳들에 대한 곳들은 이 빈 곳들은 사실상 상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가벼운 게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있어요. 그 RGB D로 하거나 RGB로 해도 그 어, 2D 오큐펀시 맵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내비게이터블 에리아가 있을 때 보로노이 그래프를 만드는 게 속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 사실 이렇게 빈 곳이 있다는 거는 여기는 절대 못 가는 로봇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그건 되게 안 좋은 거기는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사실 저기를 안 가도 그냥 오브젝트에 도달하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코드를 참고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비전으로 다 끝내고 싶은데 비전을 쓰면은 좋은 게 이제 논문에 붙기 좋은 그러니까 컨퍼런스 이런 데 붙기 좋은 샘과 클립을 막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쵸. 아,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2D 오큐펀시 맵을 써야 되니까 아 라이다를 써야 되는데라고 하면은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라이다로 해가지고 트래버서빌리티 매핑 하지 왜 굳이 비전을 왜 섞었어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풀린 문제를 왜 또 풀어 이렇게 하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냥 보로노이 그래프로 플래닝을 그냥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랩도 지금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플래닝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으로서 플래닝에다가 기여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게 목적이라서 딱 봐도 여기를 제일 많이 집중했잖아요. 클립 클립 맞아요. 클립 하고 여기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그 휴리스틱 써가지고 막 방 나누고 이런 거를 많이 집중했지. 보로노이 그래프는 진짜 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전으로 봐줄 수 있는데 보로노이 그래프는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이게 나오고 플래닝은 그냥 플래닝 썼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애초에 우리는 플래닝 논문이 아니다. 그래서 플래닝은 그냥 가장 요즘 트렌디하고 내가 구현하기 쉬운 거 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뭐 키메라 이런 데서 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코드를. 저는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왜 궁금했냐면 예전에 그 루카 칼로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3D 싱그래프로 구성하면은 RRT 할 때 그 전체 도달 가능한 영역을 탐색하는 게 아니고 이 하이라키컬하게 검색해서 좀 더 좁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봐가지고 이런 보로노이 그래프도 음,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했어요. 아, 그러게요. 그거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키컬 그래프라면은 위에는 다 이렇게 하이라키컬 그래프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여기 논문은 여기서 이제 좀 대충 한 거긴 한데 사실 다른 그 MIT 스파크랩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가 사실은 여기에도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이제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어떻게 갈 거냐 또는 룸에서 어떻게 갈 거냐 하면은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가야지 라는 게 이제 그려지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애초에 여기를 연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연결이 그러네. 안 아,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림에서도, 네네. 아, 그러네.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 내 시작 위치가 여기다 라고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여기다 라고 하면은 여기랑 가장 가까운 요것만 그냥 디스턴스 필터링으로 찾은 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아, 감사합니다. 아마 MIT 스파크랩은 이제 내비게이셔널 그래프 이것도 그래프니까 그리고 이것도 다 그래프니까 하나의 진짜 통틀어서 전부 그래프로 만들어야지 라고 한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뭐 떨어져 있든 나눠져 있든 우리는 어, 네. 빌딩 플로어 룸 오브젝트 만들었지 않았냐 오픈 보큐블러리 했잖아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우선 룸 단위에서 이미지 찍어가지고 클립 피처로 오브젝트에다가 그 피처 임베딩 먹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방마다 몇 개의 이미지를 써야지 이게 잘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혹시 실험 같은 게 있는지가 좀 음 궁금합니다. 실험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그 일단은 방 안에서 찍힌 모든 클립 피처를 다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이 방 안에서 지나가면서 이미지가 200개가 쌓였다. 그럼 200개 그냥 다 갖고 와서 K-means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10개로 줄여요. 여기선 10개로 줄였다고 하거든요. extract 10 distinct clip features라고 해가지고 10개만 딱 이렇게 뽑아서 와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만들면은 그냥 10 곱하기 10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얘랑 비교를 해서 최종 룸 타입 추론하는 게 나옵니다. 왜 10개냐는 실험 결과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나중에 포인트 와이즈로 클립 피처를 임베딩 시킨 다음에 2D 스캔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그 모든 층에서 딴 오브젝트들의 포인트가 혹시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방 안에서 뽑힌 오브젝트들 포인트들에 맞춰만 해당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음, 이게 DB 스캔 통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하나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 동일한 오브젝트인데 이 오브젝트 굉장히 큰데 다른 부분에서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나오는데 DB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메조리티 클러스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되는 거. 여기서 이제 feature closest cluster mean. 그러니까 이제
이 클러스터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애가 가장 이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애가 아닌가 해가지고 걔를 가져와서 오브젝트의 클립 피처다 라고 이렇게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그래프를 탐색할 때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브젝트 하나 가지고 걔네 안에서 가장 메이저리티 플러스 찾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여기 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클립 피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DB 스캔을 다 때려버리는 거죠. DB 스캔을. 그러면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생기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가장 보팅이 많이 들어간 거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격이 되는 애를 얘가 이 오브젝트 마을의 족장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표를 세우는 것 같아요. 혹시 저 과정이 그 벽 같은 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진짜 오브젝트 어디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벽이나 천장 같은 곳에도 적용이 되는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딱히 막 오브젝트나 바닥 벽 구분 안 하고 그냥 샘 마스크로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닥도 그냥 오브젝트로 치는 것 같고 벽도 오브젝트로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벽이나 바닥이라고 얘기도 안 하는 게 어차피 클립 피처가 그거를 표현을 할 거니까 따로 클래스를 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키메라나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키메라는 벽 따로 따고 천장 따로 따고 벽 따로 딴 다음에 오브젝트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요거는 어차피 클립이 벽이랑 바닥이랑 이런 거 해줄 거니까 나중에 랭귀지 쿼리 넣었을 때 바닥을 물어본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냥 모든 2D 마스크에 대해다가 똑같이 이 알고리즘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요, 네, 요 3D 맵 같은 네. 거 만들 때 요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툴이 따로 있을까요? 신그래프랑 3D 세멘틱 그래프 같은 거. 따로 얘기가 음, 나온 거는 없었는데요. 네. 코드에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셋업, 아, 오픈 클릭, 샘, 헤비텟, 비주얼라이저를 여기서 만들긴 했네요. 따로 이렇게. 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